연어술 파티와 관련한 네. 연어술 파티와 관련 오늘 오전 재판이 그 이화영 씨의 참여 아마 위증으로 기소된 사건이 아마 오늘 오전 재판에 있었던 걸로 있었는데 오늘 제가 기자 그 법정에 들어갔던 기자분들한테 몇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오늘이 이제 그 증인 신청하고 채택하는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관련해 가지고 이화영 씨 측 변호인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요. 설주환 변호사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가 그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하는 2023년도 5월 17일 날 검찰청에 가지 않았다라고 했다. 네. 그래서 아니 가지도 않은 사람을 왜 부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가짜뉴스가. 예, 저는 어디서든 5월 17일 날 검찰청에 가지 않았다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방송에서든. 항상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작년에 서울고검 TF를 가서도 저는 갔다고 다 진술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서울고검 TF에서도 제가 저녁 7시에 들어갔던 출입 기록은 다 있어요.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도 이제 기억은 좀 미미하죠. 근데 박상영 검사가 얘기하기로는 그날 오전부터 제가 저녁까지 다 입회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여러 가지 저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자들 표현으로는 기자분들의 어떤 얘기로는 이화영 씨 측에서 되게 설주환 변호사를 부르기 싫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러주시면 저는 증인이 됐든 물론 방송 시간은 좀 빼고요. 저희가 2시부터 3시 반까지 항상 라이브 진행을 하니까 그 빼고 그 시간 외에는 제가 수원지검까지 가는 시간 1시간까지 해서 시간을 배려해 주신다면 제가 어디 가서든 증언을 할 테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어 술파티가 5월 17일 그러니까 날짜를 제가 안 들어간 날로 하면 제가 몰라요. 제가 그날 제가 없었는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갔던 날을 참여를 했던 날을 특정을 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그날은 분명하게 제가 증언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할 사람은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네. 진실을 말할 사람 나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국회에서 불러도 갈 거고요. 네. 그다음에 재판정에서 불러도 제가 있던 얘기에 대해서는 다 사실대로 얘기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또 방송을 불러주십시오. 통해서 이렇게 한동안 잠잠했던 우리 설주환 변호사 이름이 또 요새 TV에 나와서 좋네요. 좋으십니까? 좋네요. 네. 원래 이 바닥에서는 본인 부고만 아니면 좋은 거라고. 아니 저는 그 연어스 파티 날짜도 특정을 못했었잖아요. 네. 계속 오락가락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녹취 이런 걸 두고 민주당이 TF를 만들고 하면서 열심히 꿰어 맞춘 것 같아요. 잘. 그러니까 17일 날로 결국에 특정을 했잖아요. 네. 5월 17일로. 그러니까 5월 17일 날 연어술 파티가 있었고 그 직후에 연어술 파티 이후에 이화영 씨가 진술을 바꾼 거고 그리고 25일 날 그래서 이 서민석 변호사가 박상영 검사랑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6월 19일 날까지 회의 협박이 이어졌고 추가로 진술을 시키라고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타임라인을 뒤늦게 꽤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 사건이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말해도 솔직히 민주당에서는 아까 서민석 변호사가 지목되기 전에는 이화영을 회유했다는 변호사가 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아요. 댓글 그쪽 유튜브 가서 제 댓글 보면 다 그런 식이야. 그래서 내가 그 이화영을 왜 회유를 하냐. 이거 임세현 대변인도 분명히 알고 그때는 제가 민주당 소속이었어요.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하고 있었고 당시에 이화영 사건을 들어간 것도 민주당이니까 갔던 거예요. 당연히. 오늘 보면 서민석 변호사가 그 김어준 방송에서 재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 변호사는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당연하죠. 왜? 서민석 변호사 연락처를 제가 둘이 통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건 공유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설주환 변호사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자기는 공판을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는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던 변호사였고 저는 검찰 입회를 했던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서민석 변호사 제가 알기로는 이화영 씨하고 수시로 접견을 했어요. 네. 제가 알기로 왜냐하면 당시에 재판을 일주일에 2번을 할 때였거든. 그러니까 재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전날 접견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당사자를 본인이 접견을 하는데 내가 굳이 따로 서민석 변호사랑 공유를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민석 변호사한테 뭘 보고하거나 이럴 입장도 아니었었고 당연히 저는 당하고는 공유를 했어요.
소위 말하는 당 대표실이랑 공유를 했지만 제가 서민석 변호사랑 뭘 공유할 입장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하게 밝히고 싶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와서 저에게 뭔가를 책임을 밀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사실관계가 그렇지가 않다. 당연히. 일단은 저희는 일단 민주당 국조특위가 아니, 4월 저는 9일에, 뭐 4월 시작하니까. 9일에 이제 수원지검 1313호 여기를 현장 조사도 이제 좀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쪽에서 끊임없이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건 박상현 검사의 수사했을 때 카드 사용 내용이랑 기록을 좀 공개하라라고 지속적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연어스 파티의 내용이 아까 5월 17일도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 6월 18일, 뭐 6월 30일 뭐 이런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것도 박상현 검사가 자료 제출하는데 안 하고 있는 것도 박상현 검사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박상현 검사는 지금 그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그래서 검찰청에 있을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검찰청에. 국조특위에서 이제 그런 관련된 내용도 의심된 부분도 하나씩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빌드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연호술 파티가 있어야 돼요. 연호술 파티가 없으면 이 공소 취소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민망하고. 그러니까 이게 연호술 파티가 있고 회유가 있어야 이게 조작 기소가 되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의 근거에 대한 정치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주환 변호사님이 아무리 나가서 증언한다 그러면 오지 말라 그러지 절대 나오라고 안 할 겁니다. 저는 정말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검찰이 이화영 씨를 기소를 한 내용을 보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뇌물과 외국환 거래법 이런 거잖아요. 그걸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박상현 검사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이 내용 자체는 이재명 지사 기소할 때 공소장에 담지도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외에 이 내용이 아니어도 다른 증거로 이미 충분히 기소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런 이 말을 바꾸는 회유 협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집중을 하는 건 결국에는 검찰을 악마화하고 이 전체 자체를 흔들어서 특검으로 가기 위한 명분 쌓기죠. 그리고 그 특검으로 하여금 공소취소를 맡기기 위한 저는 그러한 여론전이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핵심이 아닌데. 네. 이것도 하나 좀 짚고 넘어가 볼 것 같은데 국조특위에서 지금 서영교 의원이 박상용 위에 한동훈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내가 설계했다면 나를 부르라고 지금 맞받았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의 참전 소식과 어떻게 보시나요? 이걸 뭐 일단 우리 민주당의 우리 서영교 의원이랑 친하신 우리 임세영 부대변인.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그렇죠. 장관이었고 네, 맞습니다. 그 어쨌든 그 총 지휘 위치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이 박상현 검사가 혼자 이렇게 무서운 일을 했겠냐라는 그런 의혹의 출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걸 막 자꾸 쌍방울 대국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애초에 시작점은요.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쌍방울에 뭐 법인카드를 잘못 사용했다. 그걸로 시작돼서 갑자기 느닷없이 무슨 이재명 지사를 방북시키기 위해서 줬다라는 것으로 갑자기 휙 돌아오거든요. 본질이 어디 가고. 근데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방북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락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쌍방울이든 뭐 무슨 뭐 양방울이든 아무리 돈을 주었다 한들 대북 못 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은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게 저는 그게 시작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한동훈 대표는 왜 안 부르는 거예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괜히 굳이 우리가 한동훈 대표 안 그래? 판가라들 필요는 없다. 판가를 줄 필요 없고 지금 약간 자연인으로서 네. 돌아다니고 있는 분 굳이 끄집어내서 저희가 정치적으로 무게 실어줄 필요가 있냐라는 정무적인 고려도 있습니다. 아니 한동훈 대표는 지금 요즘에 이제 그렇게 일정이 많지가 않으시니까 그렇죠. SNL도 가시고 심심하시죠. 어디든 이제 본인이 어떤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항상 하시는 것 같은데. 서영교 의원이 이번에 법사위원장 네, 되신다면서요? 이번에 됐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되세요? 네. 아 이제 진짜요? 추미애 위원장 후임으로 법사위가 더 재밌어질 것 같긴 해요. 마이크가 필요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려고 지금. 마이크가 필요 없습니다, 일단. 걱정입니다, 황당한 걱정. 일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왜 서영교 의원이 박상영 검사를 얘기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얘기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의도적으로 띄워주기 같아요. 그럼 저는- 한동훈하고 짠 거예요? 아니 저는 그래서 아니 그냥 생각을 해보면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지속적으로 언론지상에 나오고 네. 활동을 하는 것이 네.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어차피
국정조사 다 보셔서 알잖아요. 네. 그럼 위원들이 다 얘기하지 증인 참고인에게 발언 시간 안 줍니다. 네. 안 주잖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네.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오든 말든 상관없고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를 지속적으로 조금 이렇게 언급을 해서 회자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서영교 의원 입장에선 양수겸장인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은 한동훈 전 대표가 열심히 하면 국민의힘에 갈라치기도 되고 또한 검찰 출신 정치인이라는 것, 그 당시에 조작 기소를 담당한 네. 벌어졌을 때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의도적 언급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대표.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지금 반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채택은 안 했어요. 오늘도 일반적인 채택한다고 아까 저도 오전에 저도 이제 관련해 가지고 기자분들하고 통화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기자분들도 저한테 묻더라고요. 뭐 연락 받은 거 있으시냐 국회에서. 그래서 아니 뭐 연락 전혀 안 오고 있다. 근데 그럴 리가 없겠지만 채택되시면 가시겠냐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열심히 섭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야? 저를요? 네. 국민의힘 뭐 어떤지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거기 뭐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금 대구 때문에 정신 없는데 무슨 관심 갖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기자분들도 예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을 거다.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줄 거예요. 안 해줄 텐데 그래도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여론 환기를 시켜야죠. 아니 지금 그럼요. 국조특위 중에서는 뭐 저랑 뭐 제가 이제 민주당에 있을 때 잘 아시던 분들도 많고 그래서